김수정의 오늘 뱉다고 아나운서 김수정입니다. 아기자기한 상점, 또 젊음의 문화가 물씬 풍기는 벽화, 계단 하나도 흔하지 않는 이곳은요, 국내 최고의 핫플레이스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에 위치한 경리단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임대료값이 부쩍 상승하고 빈 상점들이 늘어나면서 방문객들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경리단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대사님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리단을 매우 좋아하고 그리고 요즘 경리단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권영세 전 의원이자 전 대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리단에서 한 10년 정도 살았었고요. 서울사회부대학에서 행정법 강의하는 김윤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리따우신 의원님,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태원에 살고 있고요. 7대 용산구 의회 의원을 지낸 박희영입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 분이서 함께 하잖아요. 네, 그래서 더 인터뷰가 가득 찰 것 같은데, 먼저 대사님, 경리단길과 어떤 좀 관련이 있으세요? 저는 요즘도 제가 이태원 일동 쪽에 사는데 요즘도 저희 안사람이랑 손붙잡고 여기 이태원을 사랑하는 모임의 대표를 하시는 분이 운영하시는 삼겹살집에도 삼겹살 먹으러 오고 그다음에 여기 밑에 내려가면 조그만 만두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두도 먹으러 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도 저희 애들이 어렸을 때 경리단에 자주 왔던 기억이 더 많이 납니다. 경리단에 여기 돼지문구라고 하나 있는데 제가 한남동 살 때 그 동네에 문방구가 없어가지고 꼭 애들이랑 여기 돼지문구를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애들이랑 같이 그 문구도 사고 그 옆에 빵집에서 빵도 먹고 뭐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좀 더 활발하게 이 발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전에는 사실 여기 음식점들도 이 값도 싸고 맛있는 데들이 많아서 많이 왔는데 요즘에는 뭐 거의 문 닫는 데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보다 여기 두 분들이 경리단에 관해서 더 전문가들이니까 그분들한테도 오늘 좋은 얘기를 저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경리단길과 어떤 관련이 있으세요? 저는 한 10년 전쯤 돼서 여기 이사를 왔고 저희 처갓집이 이제 여기 한 60년 이상 사시고 하셨으니까 잘 알죠. 그리고 이제 경리단길이 한 2010년, 13년 이때쯤 돼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뜨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렇게 했었을 때부터 2016년, 15년, 16년 정도쯤 돼서 이제 약간 좀 쇠락하게 되는 때 그걸 이제 우리가 잘 보고 있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여기 부동산을 하고 있어서 그 부동산에 관련되는 내용을 좀 잘 알고 있어서 오늘 여기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의원님도. 예,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용산에서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을. 특별히 이태원은 결혼하기 전까지 가장 찾고 싶었고 그 나이에 가장 오고 싶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또 제가 또 용산구 의회 의원으로서 특히 이 경리단길의 경제 활성화라든지 또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문제를 의원 시절에도 많이 고민하고 도움을 뭘 좀 드릴 수 있나 그런 거에 참 많이 생각했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참 경리단길이 가고 싶고 방문하고 싶은 그런 상업 지역으로서가 아니라 제 지역구 주민들의 삶과 현장이기 때문에 더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세 분 모두에게 다 경리단길 자체가 정말 각별한 곳인 것 같은데 그래서 요즘 이 시대가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최근에는 경리단길뿐만 아니라 속리단길도 있고 해리단길도 있고 땡리단길 이렇게 많이 이름이 붙여지곤 하잖아요. 이런 곳에 더욱더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원님 설명을 해주세요.
아무래도 요즘은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할 만큼 네. 그 어떤 통신이라든지 뭐 SNS의 발달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떠오르는 시기도 짧지만 네. 또 그걸 유지하는 시기도 맞아요. 굉장히 짧아진 것 같아요. 반짝 네, 뜨고 그래서 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계시던 상권이라든지 네. 새로 형성된 상권 간의 그런 어떤 밀착도가 떨어지게 네. 되고 또 안정적인 상권이 이루어지기 전에 또 쇠퇴함으로써 기존의 상권마저도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계속 악순환이 그렇죠. 재생되는 것 같아서 참 네. 안타깝습니다. 아마 네. 그게 지금 땡 리단길의 대부분의 약간 문제점이 될 수 있죠. 저는 알고 네.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 예, 네, 제가 대사님. 한 말씀 드릴까요? 네네. 근데 아까 그 사회자께서 여기가 이 비탈길이 있다고 그랬는데 네. 네. 사실은 비탈길이 그냥 평지보다 좀 재밌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샌프란시스코 같은데 네네네. 이 유명한 거리 같은데도 보면 거기 평지가 아니라 비탈길이라서 오히려 특징이 있을 수가 있고 이게 구경하는 재미가 그렇죠. 좀 여기가 있죠? 네. 여기서 또 뷰도 있고 네. 아기자기하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2000년대 중반 근데 사실 그 전에도 조금 여기 가게들이 재밌는 가게들이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가게들이 유지되지 못한 이유가 뭔지를 생각을 그렇죠. 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네. 또 지금 이제 대사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세태의 이유가 더 있을 것 같아요. 네, 교수님 그 설명을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많은 그 이유를 들고 있는데 우선 저는 한 세 가지, 한 네 가지 정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미군 부대가 옮겨간 게 첫 번째 이유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어차피 이제 소비자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그분들이 옮겨감으로써 이제 그 소비의 그 공백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좀 소비자들이 좀 적어지게 되는 거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이제 집값, 네, 임대료 상승. 네, 임대료 상승 같은 이런 네.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거고, 그건 뭐 많으니까 그냥 그렇고.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뭐 경기가 후퇴되는 것도 일단 우리가 그렇죠. 네, 네. 들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네. 경기가 지금 상당히 후퇴되고 있고 또 인터넷 쪽이 이제 발달하다가 보니까 오프라인 쪽이 지금 좀 활성화되기 어려운 것 아닌가 그런 그 생각이 들어서 네. 일단 한 뭐 우선은 그 한 3개 정도만 우선 먼저 뭐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게 우리가 이제 회복하기 위한 수단을 찾을 때 네.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되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네, 의원님. 네. 어린 시절부터 이태원에서 네. 계속 계셨잖아요. 네네. 그때와 지금이 많이 바뀌었나요? 많이 변한 것 같지만 변하지 않는 가장 큰 원인 중에 제가 하나를 들면 네. 남산 고도 제한입니다. 아. 그래서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이태원 이쪽은 고도 제한에 걸려서 높은 건물을 지을 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 변화를 못 그렇죠.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적인 규제 부분, 이런 지형적인 부분을 잘 아우르는 아주 멋진 상권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지금 바로 이 기회가 네.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앞서서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을 예.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젠트리피케이션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교수님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젠트리피케이션 뭐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뭐 여러 가지 얘기할 필요는 없고 네.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은 뭐 원주민 이탈 정도 뭐 이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죠. 네. 원주민이 이탈한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새로 개발된다든지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전에 사시던 분들이 더 환경에 안 좋은 쪽으로 쫓겨가는 뭐 이런 형태를 그렇죠. 우리가 젠트리피케이션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지금 올라오면서 보니까요. 이전과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한 달 전에도 제가 이태원에 놀러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다녀갔던 가게도 없어졌고요. 또 네. 빈 상점들도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상권의 현황은 어느 정도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이제 임대료 상승 부분은 네. 우리가 이제 통계를 보면은 우리가 2013년, 15년에서 15년부터 이렇게 상권이 좀 쇠퇴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한 2년 동안 통계를 보면은 한 10% 정도 상승했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고요. 실제 이제 우리 서울시는 그때 한 1.몇 %였으니까 한 네. 6배 정도 좀 네. 임대료가 여기가 더 많이 상승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공실률도 여기가 한 5% 정도 좀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쪽이 한 뭐 6%, 5%이 정도니까 네. 거기다 한 4배, 5배 정도. 이 정도니까 공실률도 이제 높은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 부동산이나 이렇게 하는 쪽에서 이제 보면은 네. 아마 임대료 상승률이 10%더 되지 않을까 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건 네. 뭐 저는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근데 또한 이제 경리단길의 세대 이유 중에 차량이 견인되기도 하고 또 주차 딱지를 끊어가면서도 음식점을 이용을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부분을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네, 의원님 네,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지금 이 방송을 하면서 문득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이태원 관광특구 이태원로 바로 이면도로 뒷길 주택가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하루에도 10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이태원 상권에 대한 그 지역 경제에 관한 체감을 그 누구보다도 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거 하면 이제 또 주변에 그러실 겁니다. 자꾸 제발 방송에서 언론에서 이태원 상권 죽었다, 뭐 경리단길 쇠퇴하고 있다 이런 방송 좀 언론 매체에서 덜 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게 더 그게 걱정하는 거지만 그게 더 이태원의 상권을 어렵게 만드는 거라고 인식을 그렇게 만들 수 네. 있다. 네. 그렇게 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아서 또 이런 부분이 그분들께 조금 더 또 걱정을 끼쳐드리는 건 아닌지 저희가 자막 처리 한번 해드릴게요. 그런 부분도 좀 염려가 됩니다만 네. 뭐 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우리가 현실은 받아들여야 되니까요. 네. 사실 주차 공간의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그렇죠. 이 주차 공간은 영업을 하고 있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네. 사는 주민들에게도 엄청난 피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차 공간이 없으면 가게가 잘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수시로 자기 손님이 견인이 된다거나 주차 위반 그 과태료를 물어야 된다면 오겠습니까? 주인 입장이 싫을 겁니다. 네. 그럼 또 주민 입장에서는 가게의 손님들이 길을 막고 당신네들이 왔다 갔다 하는 통행에 또는 보행에 불편함이 있다면 또 주민들은 불만이 심합니다. 아마 그런 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항의를 하고 또 상가 운영하시는 분들은 상권을 살려달라고 좀 그렇죠. 양해해달라고 할 네. 거고. 그래서 용산은 한때 점심시간, 네. 저녁시간, 그러니까 점심이라 하면 11시부터 1시, 저녁 시간은 뭐 7시부터 9시 이 시간에는 되도록이면 견인이나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겠다. 네. 그런 좀 이제 활성화 대책도 내어놓고 했는데요. 네. 근본적으로 주차 공간의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네. 그것도 그냥 일시적인 그 단기간 처방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아마 주차 공간 확보라는 큰 숙제가 네. 저희들 앞에 있는 겁니다. 아, 네. 그렇다면 그 주차 공간 확보를 좀 하려면 뭐 어떻게 저희가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까요? 조금 전에 우리 박형 의원님이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가까이 전에 네. 이 보스턴 근처에서 한 2년 산 적이 있어요. 네네. 그 보스턴의 뉴베리 스트레이트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아주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얘기하자면 핫하거나 힙하거나 네, 이런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 보스턴이라는 데도 굉장히 오래된 도시라 되나가지고 이 골목들이 굉장히 좁고 그다음에 주차 공간이 거의 그렇죠. 없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하면은 물론 여기보다는 좀 넓기 때문에 노변 주차가 가능하지만 그것도 택도 없는데 네. 그 중간에 프루덴셜 센터라는 네. 데가 이때 아마 여기는 아까 말씀하신 고도 제한 때문에 그렇게 높은 빌딩은 못 질 거고 그 주변에 백화점들이 한 몇 개가 모여있는 몰 비슷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지하가 다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 한편으로는 이 자석, 마그넷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노변에 있는 이 가게들이 활성화가 되는데 여기도 얼마든지 그런 거 가능한 그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이 군부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전들이 많은데 여기 경리단길에 이름이 붙은 경리단 원래 정식 명칭은 국군 재정관리단이면 그렇죠? 그 부분이 요 끝에 자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를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전을 해서 거기에 높은 건 아니라도 그 마그넷이 될 수 있는 몰 같은 걸 세우고 그 지하를 아주 대규모 지하 주차장으로 만든다면은 여기에 주차난도 상당 부분 해서
좀 해소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그 마그넷 역할로 인해서 여기에 그 지금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 여기 이 상가가 네.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임대료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또 아기자기한 상점들이 많이 떠나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근데 최근에 또 지역 상인들과 또 건물주들이 모여서 또 임대료를 내려주겠다는 또 착한 건물주들도 또 등장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외에도 경리단길에 그런 작은 변화가 좀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우선은 그 건물주분들이 모이셔서 이제 임대를 좀 낮춰줘야 되겠다. 100%는 아니지만은 일부라도 낮춰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네.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걸 또 좀 우리가 좋은 쪽으로 발전시킬 것인가라는 협의체도 만들고, 그다음에 뭐 예술품이나 미술품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접합시키기도 하고, 네. 지금 내부에서는 뭐 공연도 하고 있고, 네, 최근에 올라와서 보니까 아트 네. 페스티벌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것도 이제 한시적으로 공실 있는 쪽에다가 그런 걸 유치해서 지금 하고 있고, 네.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다음에 바깥쪽에서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여기 오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사실 공실이 정말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근데 이곳을 뭐 팝업 스토어나 또 프리마켓이나 또 임시 갤러리도 운영을 하면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나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상인들도 그렇지만 실제로 건물주들의 주장도 분명하게 존재하잖아요. 뭐 매년 인상되는 세금 문제 등 때문에 또 마냥 임대료를 다 깎아줄 수는 없다라는 주장도 있으신데요.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 좋을지 좀 의원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네, 사실 그 용산구가 마용성 그래서 요 최근에 네. 마포, 용산, 성동구가 공시지가가 많이 그 올랐습니다. 네. 이제 건물주나 그런 임대를 주시는 분 입장에서는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공실률은 늘어나고 또 임대하신 분들이 사업이 안 되시다 보니 제때 또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고민들을 많이 할 겁니다. 네. 근데 그래서 우리 용산구의회에서는 제가 알기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협약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떻게든지 그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방지하는 협약을 맺자. 그렇게 해서 임대하시는 분이나 또 임차를 주시는 분이나 네. 그런 분들이 다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어서 해보자라는 네. 아주 작은 출발인 것 같지만 뭐 처음부터 큰 성과를 얻으면 좋겠지만 이게 시작점이 그렇죠. 되어서 서로 조금씩 한번 상대방의 입장이라든지 그런 걸 서로 소통하면서 네. 하면 좀 더 시간이 지나고 하면 좋은 결과가 그렇죠.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제가 네. 저 덧붙여서 얘기할까요? 경리단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식의 어떤 이 외모를 확 바꾸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고 현상을 유지하면서 네. 여기를 발전시켜야 될 맞아요. 그런 네.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여러모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 서로 협약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관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부분도 있고 그래야 될 텐데 우리가 여기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은 이 주민들하고 거기에 또 세입자하고를 좀 구분해서 해야 되는 거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가 반드시 여기서 이거 실제 장사를 하시는 분들하고 구분이 될 때 그 실제 장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안 돌아가는 것도 그렇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예를 들면 규제들이 뭐 수없이 많이 있는데 요즘에 그 왜 루프탑 바 이런 네. 게 핫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 지금 여기는 금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루프탑이 안전 문제만 해결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거기 루프탑에서 밥 먹는다 그래가지고 거기가 갑자기 식중독에 걸릴 위험성이 더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환경은 좋아지니까 또 여기에 그 루프탑에 또 매료돼서 오는 사람도 많을 수 네. 있고 그 분위기가 또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네. 식의 어떤 그 규제 완화라든지 또 네. 여러 가지 도움이라든지 이런 거를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여기 외모를 변하지 않고도 작은 변화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여기를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규제 완화와 네. 또 그 구분지어서 그렇죠. 또 규제를 그렇죠. 함으로써 다시 이 경리단스러움을 그렇죠. 다시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이 미사일이 싹 쏘고 목표물을 마치듯이 네. 규제 완화도 필요한 사람한테 이렇게 미사일이나 레이저 쏘듯이
완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네, 하지만 지금 반짝 관심이 쏘이는 거 말고 또 좀 지속 가능한 해결 방안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뭐가 좀 있을까요, 교수님?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읽어본 책 중에 그 유현준 홍대 교수가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네. 거기 이제 읽어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잘 걸을 수 있는가. 그분이 이제 테헤란하고 명동을 비교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명동은 왜 많은 사람들이 거기 걸어 다니는가라는 건데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출입문의 개수가 어느 정도인가. 그걸 이제 밀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밀도가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속도예요. 공간의 속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지나가느냐. 라는 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고 밀도와 속도. 우리 격리단에도 그런 걸 염두에 두어서, 뭐, 여러 가지를 유치할 수 있는 그 제도적인 장치가 있다면 아마 상당히 여기가 뭐 좀 더 발달할 수 있고 우리가 장래를 좀 내다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출입문의 그 거리를 좁히고 그 다음에 이제 속도를 우리가 줄이려면은 만약에 이제 옷가게가 계속 있으면은 속도가 되게 빠른 거죠. 그렇죠. 지나가는 네. 속도가. 그래서 이제 속도를 좀 줄이려면은 옷가게 있고 아이스크림 가게 있고 들릴 수 있는 공간들이. 네. 갤러리 있고 이런 형태로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되다가 보니까 네. 그걸 이제 통제하는 게 쉽지가 않죠. 쉽지는 않겠죠. 네. 그러나 이제 우리 주민들이 모여서 그런 정도의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여기가 걷기 좋은 아주 언덕도 약간 있어서 굉장히 걷기 좋은 아마 곳이 안 되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염두에 두면은 좋은 발전된 곳이 될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께서 이제 격리단길의 활성화 방안으로 걷고 또 많이 볼 수 있는 출입문의 뭐 밀도와 또 공간의 속도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격리단길도 어느 정도 그 밀도와 속도를 갖추고 있다고 봐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다른 관점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방향이나 또 외국의 사례가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아까 조금씩 다 반영이 돼서 나왔는데 여러 가지 이 세입자 실제 영업을 하는 분들에 대한 규제를 좀 풀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주민들은 주민들 나름대로 여기 세입자나 이 실제 영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뭐 벼룩마켓을 한다든지 무슨 공연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 사람을 끌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네. 그 장치들을 마련하는 거가 다 여기 격리단을 활성화하는 거인데 중요한 방안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네. 이게 한 도시라는 게 사실은 도시가 쇠하고 성하고 하는 거가 우연 같지만 네. 사실은 복합적인 요소들이 엮여서 사실 필연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런 그 성할 수 있는 복합적인 요소들을 이게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제 만들어주는 거가. 그 만드는 게 하나는 관이 만들고 하나는 주민들이 만들고 그렇죠. 같이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서 또 생각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군 부대 여기 격리단 같은 데는 굳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 그렇죠. 그런 거는 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군이라는 데가 굉장히 보수적이라서 사실은 쉽지는 않겠지만 그건 반드시 옮기면은 이 용산 전 지역의 활성화에도 좋고 군도 사실은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더 편리한 지역을 가게 되면 자기들도 불편할 게 없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교수님 말씀입니다. 네. 지금 대사님께서 이제 우리가 외국이라든지 근데 관광 같은 데는 가보면은 뭐 이탈리아 같은 데가 뭐 성 베드로 그런 그 성당이 있고 네. 거기 상권들이 많이 형성이 돼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말씀을 안 하셨지만 보스턴 아까 이제 말씀 잠깐 하셨죠. 예. 거기에도 가면은 이제 백화점 있고 그다음에 옛날 거리들이 이렇게 이제 연결돼 있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여기 아까 대사님 말씀하셨다시피 발전시키면은 저기는 저기대로 랜드마크가 하나 뭘가 만들어질 건가라는 건 우리가 협의해서 하겠지만 네. 그런 걸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 거리는 걸어 다닐 수 있는 이런 거리를 조화롭게 만들면은 아주 좋은 제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이제 저희 용산 지방 자치단체에서 할 일은 네. 주민들과 많이 소통을 해야 그렇죠. 합니다.
네. 상가하시는 분들이 뭘 힘들어 하시는지 안타까워요. 실태조사가 먼저 저는 정말 면밀한 실태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서 임대를 주시는 분이나 임대하신 분들의 네. 각각의 어려움을 아까 관점이 다르다고 하셨어요.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주 면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거기서 이제 행정당국에서 해줄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그 서울시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대한 역할에 대한 부분을 깊이 저는 용산구청이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그 실태 조사가 지금 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마 제가 아직 모르는 걸로 봐서는 네. 얼마만큼 이루어지는지 제가 모른다고 해서 안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뭐 안 하고 있다 아니다라고 논할 수는 없지만, 네. 제가 되게 관심을 갖고 지켜본 바라면 뭐 조금 그렇게 더 노력을 해봐야 되겠죠. 많이 필요해요. 네. 조금이 아니라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주민들의 쓰레기 문제도 이게 심각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주거단지로 상가가 네. 이제 상가 지역이 넓어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용산구청 관에서부터 먼저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하는 사업이 최고지 그렇죠. 관이 하고 싶은 사업은 주민들이 응하지 않으면 그는 의미가 그렇죠. 없습니다. 사시는 분들인데요. 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행정당국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땡리단길은 발전과 또 개발이 필요한 상권이 아니라 유지해야 하는 상권이다라는 말도 있거든요. 네, 보면은 최근에 해방촌이랑 또 후암동, 회연동으로 이렇게 또 확장되는 추세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경리단길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하나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가능할까요? 우선 이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 많이 아까 찾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네. 이제 건물주분들하고 상인분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다양한 채널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건물주분들께서도 이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용산구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이제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우리가 다른 곳에서는 이제 상생 협약 같은 이런 걸 체결하고 서로 이제 뭐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그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해방촌 그 신흥시장 같은 이런 쪽에서도 이미 그런 걸 체결하고 있고 여기에서도 많은 분들이 협조하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뭐 경리단끼리 얼마 안 가서 많은 분들이 몰려올 거다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가 이제 골목길 상권이니까 네. 우리가 이제 골목길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군데군데 살아날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저 옆으로 가면 추러스길도 있고 그렇죠. 저쪽으로 가면 보스길도 있고 네. 뭐 이런 여러 각종 길들이 있는데 거기에 특징이 있는 그 뭐 가게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가 상당히 활성화될 거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고 각기 또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계속해서 협력이 돼야 네. 또 유지도 되고 발전도 되니까요. 그렇죠. 네. 네, 오늘 이렇게 네. 세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공통적으로 정말 경리단길을 사랑하시고 또 이태원에 애정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마음이 놓이네요. 네, 앞으로 경리단길이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끝으로 이제 대사님부터 한마디 해주세요. 네. 제가 제일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그 경리단은 참 매력적인 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자께서도 저희들 보고 사랑한다 그러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회자께서도 이미 경리단길을 굉장히 사랑하시고 네, 저는 그 자주 매력에 오시는 것 푹 같은데. 빠졌어요, 이미. 근데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린 포인트를 얘기하지만 여기 경리단길은 틀림없이 여기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데입니다. 네. 근데 그 좋아지는 모습을 그러니까 지나치게 외향적으로 화려하게 되는 게 없이 얼마나 내실 있게 멋있게 네. 그야말로 모델이 되는 곳으로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네. 부분은 그러니까 이 관도 노력을 해야 되고 주민들도 노력을 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뭐 이태원 일동 주민이고 경리단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저보다 조금 더 사랑해야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두 분하고 같이 네. 또 상의해가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제가 이제 그 서울 건축학교라는 거기에서 제가 강의도 듣고 뭐 거기 참여도 많이 해봤었는데요. 연세대학 대학원에 계시는 모종림 교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이 골목
그 자본론 늘 말씀하셨어요. 이게 골목이 자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뚫려 있는 이게 자본이 아니고 그렇게 본다면은 이 경리단길은 이게 이제 자본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만 이제 우리가 잘 될 수 있겠는가라는 것도 말씀하셨는데 이걸 세계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 경리단길은 이미 세계화되어 있습니다. 뭐 음식들도 들어와 있고 사람들도 들어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결집하고 홍보하고 그다음에 이제 힘을 모아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만 잘 찾으면은 경리단길은 이미 우리가 세계화되어 있고 발전될 수 있는 곳으로 충분히 뭐 자리 잡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이태원 경리단길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언제든지 사시사철 24시간 핫한 곳입니다. 여전히 많이 이태원길을 사랑해 주시고 많이 방문해 주십시오. 우리 네. 이태원길은 점점 발전할 겁니다. 경리단길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상생과 또 많은 대화를 통해서 경리단길이 바뀌어 나갈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듭니다. 네, 최근에 또 방송인 홍석천 씨가 경리단길에서 터널 하나만 지나면 밝은 서울시청이 보이는데 아직 상인들은 그 터널의 어두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라면서 경리단길의 어려움을 언급을 했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경리단길을 많이 찾아주셔서 이 작은 관심들이 모여서 또 상인분들에게 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김수정의 오늘 베타고 아나운서 김수정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